한때 전국 7대 도시로 불렸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명성을 잃은 옛 마산 지역이 최근 국가산단 지정 등으로 제도에게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면서 현역 의원들도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4월 총선에 나설 예비 후보를 차례로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조선업의 도시인 거제시에 출사표를 던진 2명의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 의원들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태우 양산시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29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에게 피해자와 양산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양산시의회는 하루속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태우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현직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먼저 경남 지역의 예비 후보 등록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29일 오전 9시 기준 경남 지역 16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자는 83명입니다. 후보 등록이 많은 지역은 낙동강 벨트인 김해와 양산인데요. 김해 가불에는 16명이, 양산 가불에는 13명이 등록했고 특히 김해 을에는 무려 10명이 나섰습니다. 이 두 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있는 지역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두 지역은 총선 격전지로 전국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통영 고성은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예비 후보도 등록하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뛰어든 현직 의원들의 소식도 속속 들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현직 의원들은 본후보 때나 돼야 본격적으로 선거에 나서왔는데요. 이번 선거는 경선부터 치열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현역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일찌감치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현역 의원 출마는 26일 양산의 두 의원들이 끊었는데요. 윤용석 의원은 사선 도전을, 김두관 의원은 재선 도전을 밝혔고 김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의원들의 추가 등록은 아직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공천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후보 구도가 나오지 않으며 공천 결과가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공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야 모두 총선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최근 공천 룰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엿새간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국힘의 경우 전략 공천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총선에서 3번 연속 패배하거나 사고 당협위원회 등이 대상이 되면서 예비 후보가 많은 김해갑과 김해을, 사천, 남해, 하동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3선 이상 경선 득표율 15% 감산에 따라 진주갑, 양산갑, 밀양의령, 함안, 창녕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부터 선거구별 컷오프가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공천 룰은 현역 하위 10% 경선 득표율의 30% 감산이 골자지만 3선 이상 중진 용태론도 꾸준히 일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김해 갑이 해당되지만 민주당 열세인 경남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함께 경남 지역 선거운동 현황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총선에 나설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대표의 조선업 도시 거제시인데요. 출사표를 던진 2명의 예비 후보들, 나는 후보자다에서 만나봅니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남은 3년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 역시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지속적 인구 유출을 막고 조선 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통해 희망과 힘이 나는 그런 거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 관광 미래성장 산업 유치의 삼두마차를 열심히 달려 일자리 넘치는 거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바구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성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새로운 창원이라는 소명을 받들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의 승리를 위해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생활체육 지도자 경남지부는 2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에 창원시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창원시 체육회와 12차례 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체육회가 시의 예산 결정권이 있다는 이유로 결렬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사용자인 창원시가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지도자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 일정이 본격화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현역 의원의 철저한 자질 검증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권 강세 지역인 PK 지역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현역 의원의 자질 검증 결과를 내놨습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1명은 공천 배제, 14명은 철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정 활동 기간 부동산을 사들였거나 주식 과다 소유, 불성실 의정 활동이 의심된다는 이유입니다. 시민단체가 문제 삼지 않은 의원은 3명뿐입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러한 공천 배제, 공천 검증에 대한 현역 의원들이나 평가 작업들이 그다지 좀 왕성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재기도하면서 거대 양당도 공천 심사를 시작하면서 PK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생존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지난 주말 마무리했습니다. 교체 지수 중 가장 높은 40% 비중을 차지하는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와 후보 경쟁력 평가가 끝난 겁니다. 공천 신청 마감은 다음 달 3일, 본격적인 후보 옥석 가리기는 그때 시작됩니다. 당원 관리와 지역 조직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당무 감사가 30%, 기여도 20%, 면접 10%로 교체 지수를 평가합니다. 결과에 따라 하위 10% 이하면 일괄 탈락하고 하위 10%에서 30% 사이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지만 20% 감점을 받게 됩니다.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이 이에 해당한다면 경선에서 득표율의 최대 35%까지 감점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공모를 이미 마쳤습니다. 29일까지 후보자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31일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면접 과정을 거쳐 설 연휴 전 탈락자와 경선 지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여권 강세 지역인 부산은 일부 지역에서 경선 없이 전략 공천으로 후보를 정할 방침이 알려지며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대규모 교체설이 나오는 가운데 본선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옛 마산시는 1990년대까지 전국 7대 도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자유무역 지역의 영광을 누릴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한일합섬 등 지역 기업들이 떠나며 내리막길을 걸어왔는데요. 최근 정부가 마산 지역의 국가산단과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추진하면서 마산의 부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투자구역인 마산 자유무역지역. 한때 세계 휴대전화 점유율 1위 노키아와 한국 소니전자 등 국내외 수출 기업이 대거 포진해 지역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하포만의 기적으로 불리는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으로 마산은 전국 7대 도시 반열에 올랐지만 지금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자유무역지역이 노후화되면서 급격히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일본에 좀 철수하고 기존 사람들도 전부 다 창원도 가버리고 지금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 들어 마산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건폐율 등 각종 규제가 풀리고 정부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 25일에는 마산 해양신도시 내 공공용지 3만 3천 제곱미터가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2자유무역지역에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과 첨단기술 기업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의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제조업 중심인 기존 자유무역지역과의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창원시는 두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기 침체에 빠진 마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 두 자유무역지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 지원과 또 인재 양성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세력과 함께 7대 도시의 명성을 잃은 마산. 국가산단 전환과 제2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해 4월 개소한 부산 주치해소센터에서 주치자 389명을 보호 조치했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개월 동안 센터를 찾은 사람 중 318명을 자진 귀가시키고 45명은 보호자 인계, 26명은 병원으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치해소센터는 112, 119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치자 중 만취해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 인계가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곳으로 부산의료원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측은 주치자 범죄, 사고를 예방하고 경찰 소방관들의 신고 처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세관이 러시아의 수출 금지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 51억 원 상당을 수출한 러시아인 50대 A씨와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동차 수출 전문업체 대표인 A씨는 현행 국내외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1억 원 상당의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러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이들은 2개의 회사를 설립해 물량을 분산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 3월부터 러시아를 수출 금지국으로 지정했고 금지 품목에는 자동차와 제트스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천경찰서는 층간소음 불만으로 다툼을 벌이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쯤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2시간 만에 고성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이종진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함께 금주구역에서 음주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21년 정부가 공공장소를 금주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